안녕하세요. 정보가 세상을 바꾼다 인포뱅크입니다. 이번에 전해드릴 내용은 위기의 광동성, 사수위의 사실상 전시상태 선언, 왜 그럴까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많은 도움이 되오니 구독과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시작해 볼 것, 광둥성, 광동성이라고도 부르는데 이게 지정학적 위치가 어떻게 되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지금 지도를 하나 보여드리겠는데요. 이 지도에서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것 어딘가요? 광둥성이 어디냐? 여기가 광둥성이에요. 자, 맨 밑에 이쪽이 광둥성이죠. 그런데 지금 우한폐렴이 나와 있는 지역이 어디죠? 후베이성이죠. 이 후베이성 그리고 광둥성. 광둥성 밑에 어디가 있어요? 홍콩, 마카오가 있죠. 그래서 지금 보시면 광둥성이 홍콩과 합병, 중국이 이양을 받으면서 이 광둥성이 성장을 하게 됩니다. 이게 2차 성장인데 이것에 대해서 설명은 제가 얘기 드릴 거고, 광둥성이 성장하면서 이 광둥성이 포화 상태가 이르게 됐거든요. 그래서 이동했던 게 후베이성. 이 중간에 있는 게 장시성과 후난성인데, 후난성이라는 것은 강남입니다. 그리고 후베이라는 것은 강북이 되겠죠. 이렇게 해서 강남과 광북은 양쯔강을 통해서 후베이, 후난 이렇게 나누어지고, 이 옆에 3번을 보시면 충칭시가 나와 있죠. 이 충칭시가 그리고 이 장시성이 끼어져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설명을 들어가겠습니다. 지금 후베이성 외에 코로나19, 이게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라고도 하고 우한폐렴이라고 말하는 영향이 제일 많이 받은 곳이 어딜까요? 제 1번은 일단 후베이성입니다. 강북이 되겠죠. 자, 그러면 가장 영향을 많이 받은 곳 저장성이죠. 그리고 광둥성이 되겠고요. 자, 보세요. 이게 3일 기준입니다. 이때 발발이 얼마 발표되지 않았던 그 시기인데요. 3일 기준인데 이 3일 기준일 때 이 후베이성이 가장 크게 영향을 받았죠. 자, 보시면 이 후베이성이 가장 크게 영향을 받았습니다. 후베이성. 이 후베이성이죠. 자, 이 후베이성이 가장 크게 영향을 받았고, 그 다음에 영향을 많이 받은 데가 어디예요? 광둥성, 저장성이 되겠습니다. 자, 이 저장성을 그래서 이쪽에서 윈조우시죠. 윈조우시가 통제를 받았는데, 보시면 여기 이때 당시에 보시면 724명이었어요. 이때 당시에 4일 당시에 저장성인. 그런데 광둥성은 725명이거든요. 광둥성이 훨씬 더 많은 숫자의 우한폐렴이 걸렸던 그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저장성은 통제를 받았는데, 왜 그러면 광둥성은 통제를 안 받았는지 이제 조금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이 광둥성을 저장성을 중심으로 이런 형태로 살려나가고, 해일웅장성 있죠? 해일웅장성도 지금 많이 있어서 이렇게 막아가는 거죠. 자, 보시면 이런 상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반원을 그리면서 이 중심으로 막아낸다라는 지금 보시면 됩니다. 물론 티베트는 지금 현재 한 명도 없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지금 봐주시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저장성, 광둥성이 제일 크게 영향을 받았다. 그런데 저장성은 사람이 이동을 완전히 끊어버렸는데 광둥성은 왜 안 끊었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조금 알아보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제일 처음에 생각을 해야 될 거, 광둥성이 얼마나 중요한 도시인지, 그리고 거기에 얼마나 중요한 도시가 있고 얼마나 귀중한 유산이 있는데 그렇게 안 막았는지 보면 유명한 도시가 어떤 도시가 있는지 알면 됩니다. 첫 번째로 광주라고 불리는 광저우가 있고요. 두 번째로 심천이라고 불리는 선전이 있습니다. 세 번째로 동관이라고 불리는 둔관이 있어요. 자, 그러면 이 광둥성의 지정학적 위치를 일단 이해를 해야 되는데, 광둥성은 1980년도 덩샤오핑의 개혁개방 노선에 의해서 1차 성장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1997년도에 영국의 홍콩 이양을 통해서 2차 성장을 하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이 홍콩의 이양은 홍콩 내 공장이 많이 있었거든요. 이 홍콩 내 공장이 저렴한 인근의 선전이나
광저우로 이동하기 시작을 하였고, 이를 통하여 홍콩은 교역을 하는 중심지가 되고, 중국의 광저우나 선전에서는 물건을 만드는 시스템을 구축하기 시작했던 거죠. 그리고 이것도 광저우나 선전이 과포화된 상황에 공장들이 우한, 무한을 중심으로 한 후베이, 호북이죠. 여기가 호가 호수자잖아요. 호수 위에. 이 호가 어디를 말하냐면 양쯔강을 말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양쯔강 위쪽, 양쯔강 아래쪽, 그래서 호북, 호남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후베이, 후난 이렇게 나누어지는데 호북성으로 확장을 하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러면 다른 주제로 지금 넘어가는데요. 광둥성에 코로나19, 우한 폐렴의 창궐 시 중국 경제가 파탄이 나요. 그 이유에 대해서 보면 현재 중국 당국은 기업 활동의 재개를 허용했죠. 저기 보시면 그 민저우시를 중심으로 한 이 지역은 아까도 말했다시피 이동이 자유롭지 못하게 만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거의 똑같은 사람들이 이런 많이 걸렸던 이 광둥성에는 아무런 제재가 들어가지 않으면서 기업 활동이 허용이 됩니다. 2월 10일 날 베이징시, 상하이시, 광둥성, 광저우시, 광둥성, 선전시라는 4개 일선 도시를 포함해서 거의 전역에서 기업 활동을 재개하기 시작을 한 거죠. 이날 시진핑 국가주석은 코로나19 감염자가 있는 베이징 시내 병원을 찾아서 중국 관영 중앙통신 등을 통해서 격려를 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정말 중요시하게 생각하는 거, 광둥성은 중국 제조업에서 어떤 위치가 되느냐예요. 보시면 현재 중국은 인건비 급등과 미중 무역 분쟁의 여파로 동남아로 공장 이전이 가속화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많은 공장이 남아있죠. 그렇지만 이 광둥성에는 제조업 직적이 지금 압도적으로 많게 됩니다. 그 중에서도 최고의 공업지대는 광저우, 선전, 동관시를 중심으로 하는 광둥성입니다. 하지만 이곳이 후베이성 우한시에 이어서 신형 코로나 바이러스 봉쇄라는 인민전쟁의 최격전지가 될 가능성이 지금 높아가고 있다는 거죠. 이 내용에 대해서는 약간 뒤에 설명을 해드리고, 일단은 광둥성에 있는 주요 기업들이 우리가 딱 눈여겨봐야 될 기업 한 두세 개만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대만의 홍해정밀공업이라는 홍하이가 있죠. 여기가 폭스콘 공장이 있는 데고요. 두 번째로는 화웨이, 세 번째로는 ZTE가, 그리고 DJI도 여기에 있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전자업계들은 여기에 거의 대부분 들어가 있고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중국의 시계산업과 전자산업이 이곳이 중심지라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많은 후방산업이 여기에서 성행을 하고 있고 같이 성장을 하고 있다는 게 가장 중요한 내용이고요. 그래서 지금 광둥성의 코로나19, 말하자면 우한 폐렴의 현황을 한번 보면 광둥성은 현재 공식적으로 1322명의 확진자가 발생하였는데 이는 후베이성을 제외하고 제일 많은 숫자예요. 후베이성을 포함하면 두 번째로 많은 확진자가 발생한 지역이라는 겁니다. 공식적으로는 현재 4명의 사망자가 발생하여서 후베이 1696명, 후난 16명, 헤이룽장 6명, 안후이 5명, 충칭 5명 다음으로 6번째로 많은 사망자가 발생한 곳이 지금 광둥성이라는 거죠. 그리고 현재 그 코로나 바이러스의 감염자 숫자가 두 번째로 많은, 후베이성을 포함해서 두 번째로 많은 이 인구가 지금 돼 있는 것이 광둥성입니다. 그러면 지금 광둥성의 경제적 가치가 이것을 봉쇄하지 못하도록 만들게 돼요. 그러면 그 경제적 가치가 얼마나 큰지 보시면 19년도에 국내 총생산 광둥성에 10조 7670억 위안, 한국 돈으로 1822조 7600억 원, 이것은 전년 대비 6.2%나 증가한 금액인데 중국의 모든 부처와 전체 시 가운데 탑 클래스입니다. 최고예요. 그래서 광둥성에서 얻는 그 총 생산이 다른 여타 도시, 여타 성읍들 중에 최고라는 거죠. 이래서 광둥성을 폐쇄를 못 시켜요. 이러한 이유로 공장의 재개 지연이나 감염자의 증가나 그 영향은
타 지역과는 비교돼 안 될 정도로 많으며 중국 정부나 기업은 어려운 선택을 강요받을 수밖에 없는 현 상황이 되겠죠. 그래서 이 광둥성의 예상을 보면 언제 좋아진 그 예상을 보면 중국 관영 신화통신에 따르면 중국 정부의 전문가 팀이 이끄는 중난산 팀장은 후베이성 우한시에 입국한 광둥성 의료진과 2월 11일 오후 화상회의를 통해서 감염 피크는 2월 중순이나 하순이며 광둥성 등 남쪽 지역의 피크는 2월 중순쯤 될 것이라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광둥성의 피크가 지금 현재 이 상황이다 라고 전망을 하고 있는데 문제가 하나가 있습니다. 이러한 예상은 예상으로만 끝날 가능성이 많다라는 거죠. 그 이유는 현재 각 도시에서 건강관리가 엄격화되고 있지만 춘제 후에 직장 복귀를 위해 새로운 감염 피크 시기는 예측하기 어렵다라는 의미입니다. 즉 다시 말하면 경제적 타격을 무시하지 못하여 엄격한 적용이 힘들어서 열었던 공장에서 교차 감염이 일어날 가능성에 대해서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죠. 가장 심각한 문제는 광둥성의 타격이 중국 경제에 가장 심한 타격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이고 여기 이 광둥성에서 막아내지 못하면 걷잡을 수 없이 이게 전파가 된다면 중국 경제에 아주 심각한 타격으로 올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의미가 되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지금 후베이성, 호북이죠. 후베이성 남쪽에 호남성이 있고 그 밑에가 광둥성이 있어요. 광동성이라고 부르는 광동성이 있는데 이 광동성에서 원래는 발전을 해서 끌어올렸던 게 후베이성입니다. 이 후베이성에서 서로 연결돼서 사람들이 왔다 갔다가 많이 하거든요. 그러면 지금 다른 지역보다 원래는 후베이성 다음으로 지금 가장 신경을 써야 되는 것이 광둥성이에요. 그런데 이 광둥성을 폐쇄를 못 시킨다는 거죠. 왜? 중국의 경제를 포기할 수 없기 때문에. 이 광둥성을 폐쇄하기 시작을 하면 중국의 경제는 지금 걷잡을 수 없이 그 멸망의 길로 빠질 수 있다. 그리고 이것에 대해서 막아내지 못하면 아주 큰 문제가 생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서 마지노선을 정해놓고 막아내고 또한 지금 홍콩에서도 선전을 통해서 들어오는 중국인들을 막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잖아요. 이게 뭐냐 하면 광둥성에서 많은 사람들이 우한 폐렴에 의해서 전파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더욱더 큰 파급력이 중국 남부 지역에 전파가 되지 않을까라는 저의 생각입니다. 이번 내용은 여기까지였고요. 저의 내용이 여러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